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의 공간 변화로 나타난 문제점 해결 방안 여기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에 여기 빈 블랭크는 지역이라는 단어인데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경관상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경관상 유사한 장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질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능 쪽으로 관련된 장소 요거는 네, 기능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동질 지역은 지역의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거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화권 그 다음에 문화권도 있고 종교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나타나죠. 동질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도 요거는 기능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대도시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중심이 미치는 범위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퇴계원 고등학교가 중심이라면 퇴계원 고등학교까지의 통합권, 대도시권, 그래서 통근권 이런 것들을 기능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배달권 이런 것도 기능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성격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지역의 성격, 지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양주의 성격, 남양주 지역성, 퇴계원의 성격, 퇴계원의 지역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의 성격, 규례성?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자체가 그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호 대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고유한 특성 자체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공간 변화 자체는 그러니까 지역성 자체가 변화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나 또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 이런 것도 있고 정보화 이런 것 때문에 공간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의 사실상의 핵심입니다. 과거보다 좋아졌으면은 모르겠는데 과거보다 조금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문제점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지역조사. 귀찮죠. 지역조사. 여러분들은 지역조사를 실제로 해본 적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역조사를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활동.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지역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니까 1번 지역의 공간 변화를 파악,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산업화되고 있으면서 도시화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느냐. 두 번째 이제 지역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잘 굴러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역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로 이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지역조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 문제. 어딜 가나 지역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이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과
그리고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보이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결 방안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뭐 오해하기 쉬운데, 우선 문제 자체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목적의 설정, 지역의 특성 파악,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1번. 요게 중요하죠.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의 모색. 근데 여기 해결 방안의 모색보다는 지역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식.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거.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 문제가 있냐에 대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문제구나 라면은 이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지역 정보를 따라서 수집하게 되는데 실내조사와 야외조사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자면 실내 대표적인 실내조사가 다 아는 인터넷 조사. 그 다음에 뭐 책 보는 문헌조사. 그리고 뭐 그중에 이제 설문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야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조사 요거는 직접 만나가지고 설문조사 또는 면담 아니면 뭐 답사 현장 답사 아니면 뭐 교통 촬영 이런 것들을 야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내조사는 야외조사 자체의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야외조사가 뭔가 틀어졌다 그러면 실내조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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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지역 정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집이 다 되면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리면은 좀 곤란하죠.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 가지고 분석해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료의 분석 정리입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를 도표로 만들거나 주제도로 만들거나, 뭐 주제도는 이후에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지도인데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까지 하게 되면은 내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지역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는 있겠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로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공간 변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일반적인 얘기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도시와 중소도시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대도시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인구의 과밀화, 인구 과밀화로 인한 기반시설 자체가,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다시피 학교, 병원, 도로,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 노후 공간, 노후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낡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낙후된 공간이죠. 이 낙후된 공간에 도시 안에서 낡았으면 사람들이 살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인구 자체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 나쁜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게 되죠. 뭐 범죄율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도시환경 미관 자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계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것도 대도시의 하나의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 도시 내 기반 시설의 확충 나왔네요. 그 다음에 칸이 좀 작네요. 도시 재개발
발을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재개발이라는 게 그런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기본적으로 도시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때려 부시는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뭐 보수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 이렇게 있는데 뭐 수복 재개발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보존 재개발이라고 합시다. 성격은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이 뭐 지켜야 될 게 문화재냐 아니냐 집이냐 뭐 이런 것들로 다 나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극단적인 거 거의 이게 두 개가 반대예요. 철거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완전 철거예요. 완전 철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쫙쫙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것을 완전 없애버리니까 도시 딱 보기에 와 도시 미관 자체가 개선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새 집인데 좋죠. 근데 새 집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아니죠. 경제적 비용 자체가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경제적 비용을 낙후된 지역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낼 수 있느냐? 아니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거죠. 말 그대로. 다시 오는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에 있던 주민들 싹 나가고 이제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이 주로 많이 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보존 재개발 또는 뭐 보수 또는 수복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얘기로 또 있어요. 요거 요즘 많이 나오는 도시 재생 요겁니다. 도시 재생인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반대예요. 이제 기존 건물 똑같아요. 기존 낡은 건물을 이제 똑같이 유지 보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도로 뭐 꼬불꼬불한 골목길에다가 좀 여기 너무 우스한데 CCTV 달고요. 그 다음에 뭐 조명 같은 거 파란색으로 달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역성 자체를 바꾸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 비용 낮죠. 철거 재개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지 또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 보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개발 효과가 되게 낮아요. 효과가 낮다. 그래서 이 철거 재개발이냐 보존 재개발이냐 요거는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땅 주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철거 재개발 좋아하죠. 근데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곳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자 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이는 보존 재개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이는 철거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쭉 다시 돌아와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일자리, 문화공간 등이 부족하게 되죠. 뭐 대도시에 그 기능 자체를 뺏기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도시 자체에 대도시 의존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의존 현상 자체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하고요. 서비스의 질 개선, 자족 기능의 확충. 말은 쉽죠. 쉽지 않습니다.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도시와 인접한 촌락을 근교 촌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퇴계어는 근교 촌락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가 문화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퇴계원 그 L병원 거기 앞에 뭐 굴다리 거기에 뭐 산대놀이 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똑같죠? 가치관 문화가 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퇴계원 주민들의 움직임. 그리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전통 촌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도시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선 노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부족. 그래서 대부분의 그 1차 산업 위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노동력 부족하다는 얘기와 비슷한데 지역 내 네, 이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그리고 성비 불균형. 성비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비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남성의 인구가 그 지방 촌락, 전통 촌락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인구 문제가 발생하죠. 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의료, 문화 여건 자체 악화로 인한 뭐 지역 경제가 낮아진다, 침체되고 있다 이러네요. 근데 뭐 모르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화, 지역 축제 등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이 있지요. 지리적 표시제는 뭐 그 지역에선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문화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고, 뭐 충주하면 사과, 그 다음에 고추하면 청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의 브랜드, 그 다음에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죠. 지역 경제 활성화 자체가 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5단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